안녕하세요. 코딩으로 이것저것 만들고 있는 지성스입니다. 저는 이번에 부동산 경매 API를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이제 챗GPT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다가 시작하게 되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이제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핵심만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경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물건의 가격을 여러 사람들에게 가격을 적어내게 해서 그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분에게 물건의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입니다. 흔히 예술품 경매라는 소동비 경매 같은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예술품 경매를 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제가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건 법원 경매 API입니다. 한국에는 법원에서 운영하는 경매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많은 분들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와서 소유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출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소유자가 돈을 빌린 곳에서 돈을 안 갚게 되면 그 물건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는 데 쓰는 겁니다. 이런 물건들의 경우에는 부동산이라고 불리는 건물이나 토지, 그리고 동산이라고 불리는 자동차나 중장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법원 경매 웹사이트에서 공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경매 API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공공 데이터 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여러 API들 중에서 경매 API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여러 법원 경매 물건들의 정보를 수집해서 서비스하는 곳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료 사이트도 있고 무료 사이트도 있는데, 물건의 기본 정보들을 수집해서 판매하고 있다는 것에는 비슷하긴 합니다. 어떤 유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이제 금액을 다르게 받고 있거든요. 아마도 지역별로 직원분들이 계셔서 정보를 수집하고 계신 게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법원 경매 웹사이트에는 제공하는 정보가 조금 제한적이라서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전국 법원을 다 다닐 시간적, 자금적 여유가 되지도 않고 자원이 부족하니까 컴퓨터 한 대가 전부거든요. 그래서 저의 코딩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보를 수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부동산 경매 API를 80년 수준까지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단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집, 그리고 두 번째는 분석, 세 번째는 판매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수집의 영역의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웹 법원 웹사이트를 자세히 살펴보게 됐거든요. 화면을 전환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법원 경매 웹사이트인데 최근에 한번 업데이트가 됐어요. 최근 트렌드에 맞게 깔끔하게 디자인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면 법원별로 정보를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거든요. 제가 주로 보는 거는 이제 물건 상세 검색에서 자세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곳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 웹사이트를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제가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방법은 셀레늄이라는 웹 브라우저를 제어하는 패키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 좀 위험이 따르더라고요. 기계가 이제 브라우저를 통제하다 보니까 서버에 무리한 요청을 보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서버 관리자가 제 컴퓨터의 IP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레늄은 최후의 최후까지 아껴뒀다가 도저히 안 될 때 꺼내 쓰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서버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을 선택해서 정보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크롬 웹 브라우저에는 개발자 모드가 있거든요. 여기 더보기란에서 도구 더보기에서 개발자 도구를 열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하나 열리는데, 이게 개발자 모드입니다. 이 개발자 모드는 이 웹사이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설계도가 거의 공개되어 있다고 봐도 되는 정도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제주도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을 선택하면 일단 먼저 이렇게 요청이 들어가면 이렇게 요청 데이터가 JSON이라는 파일 형태인데 생기고, 검색을 하면 여기에 들어오는 이미지라든지 주고받은 데이터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클릭을 하나 해볼까요?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오고 가고 있는 거죠. 이 정보를 가져와서 여기 있는 JSON 파일들을 내 컴퓨터에 저장하도록 우선 먼저 만들었어요. 그걸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은 아까 법원 경매 페이지에서 보여줬던 JSON 파일들을 차례대로 가져와서 제 컴퓨터에 저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실행을 해보면 먼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게 돼 있죠. 지역을 선택하고 원하는 법원을 선택을 하면 법원에 있는 페이지들을 하나씩 정보를 가져옵니다. 46페이지까지 데이터를 정보를 수집을 했고, 수집한 정보들을 살펴보면 아까 법원 웹사이트 네트워크 정보에서 확인했던 그런 물건들의 정보들이 이렇게 JSON이라는 파일 형태로 내 컴퓨터에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 컴퓨터가 보기 좋은
형식이잖아요. 컴퓨터가 알아보기 좋은 형태로 이렇게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물건들의 자세한 정보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금 더 가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이슨 파일들을 취합해 가지고 엑셀 파일로 저장하도록 또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228개의 물건이 엑셀 파일로 저장이 됐고, 엑셀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수집한 제이슨 파일들을 엑셀 파일로 변환한 거예요. 보면 이렇게 사건명과 주소,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한 내용, 감정평가액, 최저 매각 가격, 담당계, 매각길, 매각법정 정보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 정보들을 수집을 했으면 이제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 부동산이 법원의 경매에 나온 가격하고 이제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핀테크 기업들이 그런 정보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공신력 있고 믿을 만한 데가 저는 공공 데이터 포털의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가 그나마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제가 공부하다가 공공 데이터 포털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 연습을 해둔 게 있어서 그거는 이번에는 안 만들었고, 이번에는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매매가 등록된 정보들을 가져와서 이 물건이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참고 데이터로 사용할 생각입니다. 엑셀로 아까처럼 엑셀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데 텍스트로 하는 것보다 그래픽으로 표현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래픽 인터페이스, GUI라고 하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 제가 원하는 제주도 지역의 서귀포시에 클릭을 하면 서귀포시에 등록되어 있는 거래 물건들의 정보가 이렇게 뜨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제주도 서귀포 혁신도시 LH 1단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4억대에서 5억대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네요. 3억대도 있네요. 근데 이건 좀 작은 평수 같은데 이렇게 표현하도록 한번 만들어 봤고, 이것도 나중에 이거는 보여주기 식으로 만들어 본 거고, 이것도 엑셀 데이터나 아니면 나중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서 경매 나온 물건의 가격에 백데이터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데이터들은 충분히 수집을 했는데 이제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어가지고 법원 경매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들을 상세 페이지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이미지들이 이건 토지인 것 같은데 이런 아름다운 제주도의 자연을 품은 토지에 대한 사진도 있죠. 이런 사진들을 수집해보고 싶더라고요. 물론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집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는 마지막에 아껴뒀던 셀레늄을 활용해서 이미지들을 수집해보려고 하는 코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손 안 쓰고 있죠?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손 안 씁니다. 이미지 저장되고 나면 브라우저가 종료되는 것까지 만들었고, 다운로드 이미지 보면 이렇게 다 잘 다운받아져 있습니다. 해당되에 따라 사진 좀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주에 만들었던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들이고, 이 사진 자료들은 나중에 분석 자료를 만들 때 첨부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1단계 수집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직 손볼 부분이 많고 거칠기 때문에 다듬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다음 영상에서는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수익이 나는 물건을 찾아내고 분석하는 과정을 겪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규모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물건을 수집해가지고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정도 자원이 없습니다. 컴퓨터 한 대가 전부거든요. 그 안에서 최대한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전체 데이터보다는 그 중에 중요해 보이는 데이터 위주로 분석을 해서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답이 없어요. 지금부터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조금이라도 더 업그레이드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